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스피드 암기 노트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요 사진을 보시고 영상을 상상해보시면 크롬 도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에다가 크롬을 입히는 크롬 도금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작업자는 보안경과 방독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상의는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앞치마 형식의 보호복을 걸친 작업자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문제. 유해물질, 화학물질 취급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순히 영상 보시고 크롬 도금 작업이라고 파악을 못하셨더라도 요게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게 아니라 유해물질, 화학물질 취급하고 있구나, 요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유해물질, 화학물질 취급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3가지다. 그럼 적어볼게요. 첫째,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 수칙 수립. 사전조사하고 작업 수칙이 수립돼야 돼요. 그 다음으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반드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해야 된다. 유해 화학물질 보호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송기 마스크, 방독 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등이 있겠죠. 자, 아는 대로 가로쳐서 최대한 많이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송기 마스크, 방독 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까지. 마지막으로 유해 기체일 경우 국소 배기장치 설치 및 실내 환기와 점화원을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 실내 환기와 점화원 제거. 이렇게 3가지 적어준다. 자, 유해물질 취급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사수보국. 이렇게 외울게요. 사수보국. 사는 사전조사, 수는 작업 수칙 수립, 보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국은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 실내 환기와 점화원 제거예요. 사수보국,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시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3가지 사항이다. 자, 이번 영상은 방독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하고 어떤 가스를 내뿜고 있죠? 자, 요건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산소 농도를 낮추는 퍼지 작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문제에서 다음 산소 결집 작업 장면에서 퍼지란 건 쉽게 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퍼지, 환기하는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 3가지로 나눠서 적도록 돼 있네요. 가연성 가스 및 지연성 가스의 경우, 그리고 독성 가스의 경우, 불활성 가스의 경우, 요 3가지에 따라서 환기 목적을 각각 써줘야 됩니다. 먼저 가연성 가스 및 지연성 가스의 경우에는 화재 폭발 사고 방지 및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 방지를 위해서 환기를 해줍니다. 퍼지 작업해준다. 그리고 독성 가스의 경우에는 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퍼지 해주고요. 불활성 가스의 경우에는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자, 가연성 가스니까 화재 폭발 사고 방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 방지. 바로 불활성 가스도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 방지예요. 그리고 독성 가스의 경우에는 독성 가스니까 중독 사고 방지가 퍼지 환기하는 목적이다. 자, 같은 영상에서 퍼지 작업 종류 4가지를 쓰라고 하면 사스 진압, 사스를 진압하기 위해서 퍼지합니다. 퍼지 작업 종류 4가지는 사스 진압이다. 사이펀 퍼지, 스위프 퍼지, 진공 퍼지, 압력 퍼지 있다. 자, 뭔가 대대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퍼지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전혀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퍼지 작업은 사스 진압하기 위해서 퍼지한다. 사스 진압입니다. 사이펀 퍼지, 스위프 퍼지, 진공 퍼지, 압력 퍼지 있다. 자, 다음은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요. 적정 공기라고 했을 때는 산소 농도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일 때를 말하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1.5% 미만.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의 농도는 ppm 기준입니다. 일산화탄소 농도는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가 적정 공기다. 산소의 경우 18에서 23.5, 이산화탄소는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는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는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가 적정 공기다. 여러 번 빈 공간에 써보시면서 외웁니다. 적정 공기. 자, 이번 영상은 작업자가 도로 위 맨홀 아래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영상이 나오죠. 이렇게 맨홀 안쪽에서 올라와 있는 국소 배기장치가 보이고 맨홀 아래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밖에 있던 작업자의 실수로 작업 공간 외부에 존재하는 국소 배기장치 전원이 차단이 돼버렸다. 그래서 맨홀 아래쪽 탱크 내부에 밀폐된 공간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 중에 있던 작업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밀폐 공간에서 작업 시에 위험 요인 2가지를 쓰시오. 자, 일단 요 그림에서는 2인 1조로 작업해서 이렇게 감시인이 배치되어 있지만 영상에서는 요 감시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다. 요걸 영상에서 파악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국소 배기장치의 전원부에 잠금 장치가 없어서 다른 작업자에 의해서 실수로 전원이 차단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시 위험 요인은 국소 배기장치가 잘 작동해야 되니까 국소 배기장치의 전원부에 잠금 장치가 없었던 것, 그리고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것, 요 2가지 써줍니다. 만약에 밀폐 공간에서 작업 시 유의사항을 쓰라 하면 국소 배기장치의 전원부에 잠금 장치를 해야 되고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조금 바꾸면 되겠죠.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지하 피트 내부의 밀폐 공간에서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작업 시 준수해야 되는 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먼저 측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작업장에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한다. 그렇죠. 밀폐된 공간이니까 질식되지 않도록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정 공기 상태가 되도록 환기 실시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기가 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송기 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돼요. 자, 1단계 농도 측정, 2단계 환기 실시. 환기가 안 되면은 반드시 송기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착용한다. 이렇게 논리 구조를 가지고 암기하면 됩니다.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작업장의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하고 환기가 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 반드시 송기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자, 같은 영상을 주고 문제가 다르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직무를 3가지 쓰시오. 아까는 안전수칙이었고 이번에는 사업주의 직무입니다. 먼저 밀폐 공간의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후에 시행한다. 얼렁뚱땅 성급하게 밀폐 공간 작업 시작하지 말고 밀폐 공간 작업에서는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후에 시행해라. 사업주의 직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합니다. 자, 이건 아까 안전수칙에도 있었죠.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까지 있었고 사업주는 측정 및 평가까지 사업주의 직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엔 환기였죠.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모두 작업장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요 두 가지는 안전수칙에도 있었고 요 첫 번째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작업 프로그램 수립 후 시행, 요게 사업주 직무에서 특징적인 내용이에요. 요거까지. 자,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시 관리 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먼저 작업 시작 전에 작업 방법을 결정해서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시작 전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공기가 적정한지 공기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작업 시작 전에 측정 장비와 환기 장치 또는 송기 마스크 등 보호구를 점검합니다. 요 보호구 점검까지가 밀폐 공간 작업 시 관리 감독자의 직무 3가지다. 작업 시작 전 작업 방법 결정 및 당해 근로자의 작업 지휘, 작업 시작 전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공기 적정 여부 확인, 작업 시작 전 측정 장비, 환기 장치 또는 보호구, 송기 마스크 등 점검하는 건 관리 감독자의 직무예요. 자, 일반적인 밀폐 공간 안전 수칙과 사업자의 직무는 유사한 게 2가지나 됐지만 관리 감독자의 직무 3가지는 작업 방법 결정 및 작업 지휘, 작업 장소 공기 적정 여부 확인, 측정 장비, 환기 장치, 보호구 점검까지 그 내용이 다소 다릅니다. 이렇게 밀폐 공간 문제 나오면 각각의 내용을 바로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된다. 자, 이번에는 지하에 위치한 밀폐 공간이죠. 맨홀에서 전화선 복구 작업을 하던 중에 유해가스에 작업자가 쓰러지는 제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재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구조자가 착용해야 되는 호흡용 보호구를 쓰시오. 자, 이건 쉽죠. 밀폐 공간에서 재 피해자 구조하기 위해서 착용해야 되는 호흡용 보호구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예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착용하고 밀폐 공간 재 피해자 구조해야 된다. 자, 이번에도 밀폐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박에서 밸러스트 탱크 내부에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에 작업자가 유독가스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재해가 발생해서 구급요원이 이들을 구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자, 이런 밀폐 공간 사고죠. 밀폐 공간 사고에 대비해서 필요한 비상시 피난 용구 3가지를 쓰시오. 자, 밀폐 공간 비상시 피난 용구 3가지. 공사섬입니다. 밀폐 공간에서는 공사섬 만들어라. 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 로프 준비해야 돼요. 밀폐 공간 사고 대비 필요한 비상시 피난 용구 3가지. 공사섬 준비해야 됩니다. 공사섬, 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 로프다. 자, 이번에는 화학공장 내부인데요. 화학공장 내부에 특수 화학 설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비상벨이 울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런 특수 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할 장치 등 대책 2가지를 쓰시오. 단 계측 장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화학공장 내부 특수 화학 설비. 자, 이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된다. 이상 상태 조기 파악하기 위해 설치해야 되는 장치. 자동 경보 장치와 감신 배치입니다. 자동 경보 장치 설치 및 감신 배치. 짜감이다. 짜감. 특수 화학 설비. 짜감. 특수 화학 설비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하기 위해서는 짜감 배치해야 됩니다. 짜감 설치해야 된다. 자동 경보 장치 설치, 감신 배치예요. 자, 이번에는 같은 영상 보여주고 특수 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 파악하기 위해 설치해야 될 장치 3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설치 장치 3가지예요. 그러면 감신 배치가 빠지겠죠? 자, 아까는 계측 장비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자동 경보 장치가 장치였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은 계측 장비 3가지 적어줍니다. 특수 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온유압 측정해야 됩니다. 온유압,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로 온도, 유량, 압력의 이상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특수 화학 설비의 내부 이상 상태는 온도, 유량, 압력의 이상 상태로 파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상 상태 조기 파악하기 위해 설치해야 될 장치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적어줍니다. 온유압. 자, 이번에는 스팀 배관의 보수를 위해서 노출 부위를 점검하던 중에 스팀이 갑자기 노출되면서 작업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영상이 나옵니다. 작업자는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지만 보안경은 착용하고 있지 않아요. 영상을 잘 봐야 되는 문제다. 다음과 같이 배관 작업 시 위험 요인 2가지를 쓰시오. 자, 먼저 작업자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전에 배관의 내용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노출 부위 가까이서 작업을 시작했다. 따라서 보안경 착용하지 않은 거, 작업 전에 배관의 내용물 제거하지 않은 거, 요 2가지 적어줍니다. 스팀 배관 작업 시 위험 요인 2가지. 보안경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전에 배관의 내용물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스팀이 노출되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이동식 사다리를 딛고 올라서서 고온의 증기가 흐르는 천정 배관 쪽에 고소 에어 배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양손에 스패너 2개를 각각 쥐고 배관의 플랜지 볼트를 풀려고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 영상이 나와요. 자, 이때 문제.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먼저 보안경, 방열장갑, 방열복 등 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있네요. 보안경, 방열장갑, 방열복 등 보호구 미착용. 그 다음에 혼자서 작업하고 있죠. 2인 1조 작업이 원칙입니다. 2인 1조 작업을 미준수했다. 그리고 작업자의 사다리 설치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요거까지 3가지다. 보호구 미착용, 2인 1조 작업 미준수, 사다리 설치 상태 불안정. 자, 다음은 성면이 날리고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성면을 포대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서 배합기에 넣고 아래에 있는 작업자는 철로된 용기에 주변 바닥으로 흩어진 성면을 빗자루로 쓸어 담고 있어요. 그런데 성면가루가 자욱히 날리는데도 국소 배기 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작업자들은 일반 작업복을 입고 일반 장갑, 일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고요. 자, 여기서 문제. 성면에 장기간 폭로 시 노출된다는 얘기죠. 직업성 질환의 우려가 있는데요. 그 이유 및 어떤 종류의 직업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3가지를 쓰시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영상 내용보다는 다소 일반적인 문제네요. 문제만 읽어도 답을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성면에 장기간 폭로 시에는 직업성 질환이 우려가 되는데요.
되겠죠. 자, 왜냐하면 영상과 같이 성면 취급 장소에서 특급 방진 마스크가 아니라 배기 밸브가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 성면 분진이 이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를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통해서 성면 분진이 흡입될 수 있다. 성면 취급 장소에서는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술한다. 성면 취급 장소에서는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해당 작업자가 착용한 마스크는 방진 전용 마스크가 아니라 배기 밸브가 없는 안면부 여과식이어서 성면 분진이 마스크를 통해서 흡입될 수 있다. 그래서 직업성 질환에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직업병이 발생하냐? 성면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폐와 관련된 질환이 일어나겠죠. 폐, 석, 악 이렇게 외웁니다. 폐, 석, 악. 폐가 썩어서 악소리 난다. 폐암, 성면폐증, 악성 중피종 걸릴 수 있습니다. 발생 직업병은 폐, 석, 악. 폐암, 성면폐증, 악성 중피종이다. 자, 다음 영상도 성면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사진 자료는 없어서 말로 설명할게요. 브레이크 패드를 제조하는 중에 성면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안전한 작업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자, 성면과 관련해서 성면이 호흡기로 침투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성면의 호흡기 침투 방지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고 국소 배기 장치와 성면 분진 포집 장치, 국소 배기 장치, 성면 분진 포집 장치 등 이런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해야 된다. 세 번째, 작업장 내에 성면 날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습기를 유지하는 것까지 이렇게 3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성면 취급하는 브레이크 패드 제조 영상, 안전한 작업 방법 3가지는 성면의 호흡기 침투 방지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착용, 국소 배기 장치, 성면 분진 포집 장치 등 설치 및 가동, 작업장 내 성면 날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습기 유지예요. 자, 이번 영상은 돌아가는 회전체가 보이고 작업자가 목장갑만 끼고 전기기구를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먼지가 많이 날리는지 먼지를 손으로 닦아내고 있고 소음으로 인해서 계속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장면, 그리고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맨 귀와 맨 눈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적절한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자, 이 작업자는 보방귀 끼고 있죠. 보방귀 착용하고 있지 않다.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덮개가 필요합니다. 보방귀,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덮개. 돌아가는 회전체에 먼지가 많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먼지를 맨손으로 닦아내고 귀와 눈에도 귀덮개나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장면이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 보안경, 귀덮개, 보방귀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과 같이 분진이 엄청 날리고 있죠. 작업자들이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작업장을 청소하는 장면, 배관 위에 분진을 제거하는데 분진들이 엄청 날리면서 작업자들이 눈을 찡그리고 기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작업자가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자, 쉽게 적을 수 있겠죠. 방진 마스크, 그리고 비산물 방지용 보안경,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방진 마스크 필요하고 보안경은 보안경인데 비산물 방지용이라고 적어주면 더 좋은 답안이 되겠어요. 방진 마스크와 비산물 방지용 보안경 필요하다. 자, 이번 영상은 실험실에서 유해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유해 물질이 인체에 흡수되는 경로를 2가지 쓰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자, 유해 물질은 코로 들이마시거나 입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겠죠. 따라서 호흡기와 소화기로 인체에 흡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해 물질이 인체에 흡수되는 경로는 호흡기, 소화기다. 호흡기, 소화기, 호소. 호흡기와 소화기로 유해 물질 흡수된다. 유해 물질 호소. 자, 이번 영상은 인화성 물질 저장 창고입니다. 인화성 물질을 저장한 드럼이 여러 개가 보이고 한 작업자가 인화성 물질이 든 운반용 캔을 몇 개 운반하다가 잠시 쉬려고 드럼 옆에서 윗옷을 벗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점화원의 유형과 종류를 쓰시오. 자, 먼저 점화원의 유형은 작업복에 의한 정전기에 의해서 점화되었고요. 점화원의 종류는 정전기, 그리고 전기 스파크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인화성 물질 캔을 계속 운반하다가 잠시 쉬려고 드럼통 옆에서 윗옷을 벗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작업복에 의한 정전기가 점화원의 유형이고 정전기, 전기 스파크가 점화원의 종류예요. 자, 같은 영상에서 가스 폭발의 종류와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스 폭발의 종류는 증기운 폭발이 되겠고 증기운 폭발이란 약자로 UVCE 혹은 VCE로 나타내죠. 여기서 VC가 베이퍼 클라우드라고 해서 증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가스 폭발의 종류는 증기운 폭발이고 증기운 폭발이란 액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이 인화성 가스로 공기 중에 누출되어 있다가 정전기와 같은 점화원에 접촉해서 폭발하는 현상이 증기운 폭발의 정의예요. 증기운 폭발이란 애초에 액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이 인화성 가스 형태로 공기 중에 누출되어 있다가 정전기와 같은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이다. 베이퍼 클라우드 익스플로전이겠죠. VCE로 나타낸다. 증기운 폭발. 자, 다음 문제는 작업자가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들어오는 작업자는 입구에서 신발 바닥에 물을 묻힌 후에 들어오는데 반해 뒤에 들어오는 작업자는 그냥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작업자가 들어오면서 신발 바닥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신발에 물을 묻히고 들어왔을 때는 괜찮은 이유와 화재에 적합한 소화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갈 때 신발에 물을 묻혔더니 괜찮고 물을 묻히지 않고 그냥 들어왔을 때 불꽃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정전기입니다. 정전기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묻히는 이유는 정전기에 의한 폭발 위험에 대비해서 신발과 바닥면의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묻힌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요게 1번이고 2번. 이렇게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 소화 방법을 묻고 있죠. 바로 다량의 주수 소화입니다. 다량의 물을 뿌려서 끄는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가 적합하다. 예방도 신발에 물을 묻히는 거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끄는 것도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로 끌 수 있습니다.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 예방에는 물이 중요하다. 신발에 물 묻히는 이유, 정전기에 의한 폭발 위험 대비, 신발과 바닥면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 발생 예방이 그 이유고 소화 방법은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LPG 저장소에서 가스 누설 감지 경보기의 미설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때 누설 감지 경보기의 적절한 설치 위치 및 경보 설정 값이 몇 %가 적당한지 쓰시오. 누설 감지 경보기 적절한 설치 위치는 이 LPG 가스가 누설
누설됐을 때 감지해야 되니까 이 LPG 가스, 액화 석유 가스,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죠. 따라서 바닥에 인접한 곳에 누설 감지 경보기 설치합니다. Liquefied Petroleum Gas, LPG 가스는 액화 석유 가스니까 공기보다 무겁죠. 공기보다 무거움으로 바닥에 인접한 곳에 누설 감지 경보기 설치하고 경보 설정값은 폭발 하한계 값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폭발 하한계의 25% 이하가 설정값이다. 자, 폭발 하한계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가스 등이 공기 중에서 점화원에 의해서 착화되어 화염이 전파되는 가스의 최소 농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폭발 하한계 값의 25% 이하인 값으로 설정해놓고 그 값을 초과했을 때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누설 감지 경보기 경보 설정값을 맞춰줘야 안전하다, 그런 뜻이죠. 바닥에 인접한 곳에 설치하고 폭발 하한계의 25% 이하로 설정한다. LPG 누설 감지 경보기예요. 자, 이번 그림은 이미 폭발을 일으켜서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수소 탱크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재해 영상이 나왔길래 이 상태가 됐냐? 한 작업자가 수소 저장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폭형 전원 스위치가 있고 수소 저장고 상단 부분에는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환풍기가 보이고요. 이 환풍기 선의 콘센트와 전기 콘센트는 일반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콘센트 주변에는 거미줄이 막 얽혀 있고 아주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 수소 취급 시 주의사항을 고려한 수소의 특성 두 가지를 쓰시오. 자,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수소 특징 적어주면 되겠어요. 수소는 공기보다 가볍고 역시 인화성이 강한 기체죠. 이렇게만 적어줘도 된다. 수소 취급 시 주의사항을 고려한 수소 특성 두 가지, 공기보다 가볍고 인화성이 강한 기체다. 따라서 주의사항도 일반적으로 적절한 용기에 보관하고 수소 누출에 의한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환기를 해줘야 되겠죠. 또한 수소 같은 경우에 최저 발화 에너지가 매우 작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정전기 스파크로도 폭발의 발화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수소 취급 시 주의사항을 고려해서 수소의 특성 두 가지를 쓰라고 하면 간단하게 공기보다 가볍고 인화성이 강한 기체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스피드 암기 노트 네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